메리엇 호텔 그룹의 그 기술 자문 총괄로서 조선 팰리스, 판교의 그래비티 호텔, 먹시도 있고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10초 내에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고 그 온도가 51도 내외로 위치까지 저희가 다 봐요. 한국에도 드디어 6성급 호텔이 생겼다. 6성급이라고 해서 꼭 5성급보다 좋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호텔들이 왜 이렇게 또 음식에 진심인 건지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약간 그 한국적인 현상이에요. 더 특별한 공간인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강박이 호텔 직원 인건비며 뭐가 다 녹아든 게 객실 가격인데 내 취향에 맞는 공간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즈입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요. 벌써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그쵸. 것 같거든요. 근데 휴가 하면은 어느 지역을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숙소에서 묵는지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저도 여행 갈 때 일단 숙소 예약부터 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맞아요. 여행에서 저는 숙소가 주는 경험이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굳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집과 가까운 지역 무슨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문화도 보편화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무려 호텔 특집입니다. 호텔 특집 너무 설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정말 국경을 넘나들면서 직접 손으로 호텔을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바로 한희경 폴라리스 어드바이저 대표님이신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갖고. 저는 학부 때는 건축, 석사도 건축을 공부를 하다가 건축 사무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부동산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폴라리스 어드바이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메리엇 호텔 그룹의 그 기술 자문 총괄로서 한국에서 메리엇 호텔을 이제 신생 호텔을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오픈을 해요. 그래서 메리엇이 한 30개 브랜드가 있는데 메리엇 그룹을 대변을 해서 브랜드 스탠다드에 맞게 설계가 되고 지어지고 하는 작업을 해서 오픈 바로 전에 총지배인님 운영팀에게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 리조트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네. 아까 소개하셨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네네. 정확히 호텔 리조트를 개발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업무인 거예요? 원론적으로 하면은 사실 부지 선정 그다음에 땅을 구입을 하면은 일일이 저희가 다 도면을 검토하고 그다음엔 디자인 작업이 끝나면 비딩이라고 해서 이제 건설사를 갖다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서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되고 버젯을 초과하지 않게 또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 그다음에 만약에 분양이 껴있다 그러면은 분양에서 이제 마케팅하고 세일스 팀하고 조인트를 해서 우리가 이런 상품을 내놨으니까 그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잘 팔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를 총 기획을 하는 굉장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렇네요. 예. 근데 그 맨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대표님이 직접 개발한 호텔이나 리조트들은 뭐 저희가 알만한 혹은 유명한 뭐 그런 곳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전체 구역을 갖다가 도시 설계 조그만 거를 이제 한 거는 아부다비의 루블 박물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오픈했잖아요. 그게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루블 박물관하고 프랭크 게리가 그 박물관 이렇게 해서 5개를 박물관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가 100만 스퀘어미터 제곱미터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지구로 육성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에 마스터 플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메리엇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는 뭐 조선 팰리스, 판교의 그래비티 호텔, 대전의 신세계 오노마, 먹시도 있고 르 메리디안도 지금 네. 오픈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저는 그 심시티라는 게임이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직접 다 그쵸.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호캉스가 국내에서 몇 년 사이에 진짜 말 그대로 유행이 됐잖아요. 네네네네. 요즘에 트렌드를 좀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네.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외국에서는 영어로는 그 스테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테이케이션. 예. 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 휴가가 뭐 2주? 많으면
한국에서는 아닌가요? 2주요? 네, 한 미국에서는 번에? 2주.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네, 없어요. 이제 그렇게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오고 그러니까 그쵸. 짧게라도 어디를 가는데 멀리는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 그냥 호텔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약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짧은 그런 니드들이 많아지니까 스테이케이션 같은 게 이제 디맨드가 높아졌고 한국은 호캉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못 가니까 그래서 호캉스의 디맨드가 급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호캉스 제대로 즐기는 분들 보면은 네네. 그 호텔 안에서 진짜 바빠요. 왜냐면 맞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조식 먹어야 되니까. 네. 조식 먹고 수영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좀 잠깐 객실에서 운동도 쉬다가 갔다. 운동도 네. 하고 네네네. 막 풀로 그 네. 타임 그 테이블 쫙 짜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저돌적으로 호텔을 이용을 하더니 저렇게 하면 호캉스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자야겠다. 아,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호캉스라는 게 밥 먹고 낮잠도 자고 편하게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1일 4식 호텔에서 제공하니까 저도 맞아요. 네, 막 먹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호캉스를 즐기는 우리 민족이 모여있네요. 한국에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네. 한국에도 드디어 6성급 호텔이 생겼다. 네, 뭐 네, 이런 네, 기사들도 네. 나오고 유명 브랜드 호텔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 네, 뭐 이런 네. 기사들도 보여요.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유명 호텔 브랜드들이 좀 한국에 많이 들어온 상태인가요? 국내가 아니고 그냥 글로벌 레벨에서 시각에서 본다면 6성, 5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분법이에요. 한국의 그 옛날에 무궁화 5개 이게 네. 무궁화가 이제 별로 바뀐 건데 기준이 아직도 되게 구시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5성급이 되려면 호텔 안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센터가 옛날에 뭐냐면 비행기로 여행을 하면 우리 한때 티켓을 보딩 패스를 갖다 프린터로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 모바일 전에. 맞아요. 주로 그런 거 이용하고 아니면은 출장객들이 이메일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가서 이메일 보내거나 왜냐하면 컴퓨터를 많이 안 들고 다녔던 아. 때였으니까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 호텔에 가면요 랜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꽂는 게 있었어요. 그거. 네네네. 랩탑에다가 맞아요. 그래야지 알아요. 인터넷을 쓸 수 있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 센터 아무도 안 가요. 그 시대의 유물이었던 비즈니스 센터가 한국에서 5성급을 다루려면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5성급, 6성급을 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 가격 때문에 그래요. 5성급과 4성급과 6성급 방이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고객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유명한 브랜드 인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한국은. 예전에 비하면 들어오는 형편이죠. 그렇지만 많이는 들어오진 않아요.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 페어먼트 여의도의 페어먼트도 사실 네. 얼마 전에 들어온 거고 네. 페어먼트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그다음에 몬트리안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 그것도 최근에 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정말 럭셔리 브랜드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 럭셔리의 그 풍모를 과시할 수가 없어요. 다 다운그레이드해서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 쉽게 상륙을 못하는 게 투자비에 대해서 이익이에요. 이익을 잘 못 내요. 한국에서 사실 40만 원이라는 객단가가 깨진 게 코로나 중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40만 누가? 원을 호텔 가는데 쓴다고? 네, 이런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4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20만 원. 부담스럽다. 느끼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40만 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스타에 핫한 지방의 스테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 60만 원 내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아니, 저 최근에 친구들이랑 막 휴가 계획 같은 거 짜다가 네, 우리 네. 부산에 그 시그니엘? 네. 거기 알아보는데 막 진짜 한 6, 70만 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럭셔리가 들어오려면 그렇게 6, 70만 원,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고객층이 두꺼워야 돼요. 안 그러면 호텔 망해요. 예, 근데 우리가 아직 시장이 적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호텔비를 그렇게 쓴다는 걸 인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더라도 살아남기가 되게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폴시즌을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면 서울에 있는 폴시즌에 가세요. 40만 원이에요. 아, 비교적 저렴하다. 네, 왜냐하면 스펙은 비슷한 걸 써야 되거든요. 폴시즌 가면 침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경험을 하시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폴시즌을 가시라고 그런 농담을 좀 하긴 해요.
그 5성급과 6성급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네. 그 기준도 좀 되게 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등급을 도대체 저는 누가 정하는 거고 네. 정확히 그러면 5, 6등급 말고도 뭐 다른 등급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도 좀 궁금했어요. 한국 정부예요. 외국에선 등급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호텔 구분법에서 등급보다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럭셔리, 그 다음 밑에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셀렉티브에서 셀렉티브 같은 게 지금 익선동의 먹시. 이렇게 세 구분 거기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6성급이라고 해서 꼭 5성급보다 좋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호텔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비중은 많이 안 둬요. 그 대신 호텔 브랜드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의 JW 메리엇, 동대문의 JW 메리엇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약간 격조 있는 그러니까 클래식한 그런 호텔. 소피텔도 굉장히 좋은 호텔이에요. 거기 가면 왠지 막 프랑스의 샤방샤방하게 느껴질 네. 정도. 또 시그니엘 가면 또 시그니엘 나름대로의 또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음식 골라 먹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아마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호텔 선택이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중요한 게 음식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하죠. 조식 진짜 유명한데 라고 네. 하면은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 요즘에 호텔마다 하는 뭐 딸기 뷔페라든지 네. 망고 빙수도 맞아. 진짜 인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호텔들이 왜 이렇게 또 음식에 진심인 건지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약간 그 한국적인 현상이에요. 아, 음식이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좋은 음식점 간다고 해서 일부러 호텔을 찾아가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호텔의 음식이 훌륭하다고 해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진 않는 네, 왜냐면 오. 호텔의 음식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이 F&B가 왜 힘드냐, 호텔에서. 그러면은 서울 소재 어느 호텔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는 셰프만 150명이에요. 네, 음식점 해봤자 끼케야 뷔페, 그다음에 뭐 한식, 일식 뭐 이렇게 있는데 뷔페는 고객이 10사람이 와도 뷔페를 차려야 되고 100사람이 와도 뷔페를 차려야 되고 이게 낭비. 안 먹으면 다 버려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건비, 식자재비 이런 거를 했을 때 식음료장은 호텔에서는 되게 힘든 영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손님이 더 끌어들이려면은 그렇게 색다른 것들을 많이 이제 메뉴를 출시를 해서 와야지만이 그나마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애프터눈 티셋 해갖고서 네. 이제 그런 걸로 또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그 중간 시간이 비잖아요. 공간이. 그럼 돈을 못 버는 건데 애프터눈 티는 식사 중간에 끼워 넣어갖고 또 하나의 레비뉴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끊임없이 많이 하는데 저는 호텔 일을 하니까 호텔 음식점은 안 가요. 호텔 음식은 호텔 레시피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냥 딱 호텔 음식이야. 이게 딱 있거든요, 감이.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면 아니면 출장을 가면 먹는 게 조식이에요. 왜냐면 조식은 가면은 그 나라 음식이 섞여 있어요. 맞아. 네. 네. 그래서 태국 가면은 그 태국 아침, 싱가포르 가면은 인디아 그 카레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식은 저도 잘 먹어요. 근데 중식은 이거는 인터내셔널 그 레시피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잘 안 먹죠.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호텔에 숙박하지 않더라도 어떤 뭐 베이커리의 네. 시그니처 뭐 망고 맞아요. 빙수 이런 것들은 그냥 숙박하지 않아도 그냥 먹으러 가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한국의 특징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 나라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건 있는데 한국이 제일 그 빈도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호텔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더 특별한 공간인 것 같고 특별한 날에 가잖아요. 뭐 생일, 돌잔치, 뭐 이렇게 가는데 호텔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호텔을 좀 특별한 날 간다 그러니까 호텔 음식점을 가는 것 같아요. 럭셔리 호텔을 가더라도 뷔페 식당 가면 어떨 땐 기다려야 되잖아요. 줄 서서. 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외부 고객들의 유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딸기 뷔페랑 망고 네. 빙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다라고 할 수도 저는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특정하게 딸기 빙수, 망고 빙수 이렇게 갖고 출시한 거를 네. 잘 못 보고 되게 가면은 경쟁적으로 출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몰랐네요. 새로운 K컬처를 발견했어요.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호텔의 실전 팁을 들어보려고 네. 해요. 근데 저 본격적인 팁 듣기 전에 너무 네. 궁금한 게 저는 대표님이 개인적인 또 취향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가는 호텔이 있다면 어딘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간다. 네. 그러면 글로벌 호텔 브랜드 안 가요. 너무
예측이 가능한 아, 거예요. 뻔하다. 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많이 뻔해요. 가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 직업병이 뭐냐면 호텔 로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훑어요 먼저. 스캔을 자연적으로 이제 하게 돼. 딱 스캔을 하면서 저거 잘못됐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니까 제가 쉬지를 못해요. 누워 있으면 저걸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업한 호텔이나 메이저 그 글로벌 호텔들을 잘 안 가고 로컬에서 만든 그런 그 호텔. 그런데 가다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제 비교 분석을 해 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는 아무런 호텔 경험이 없는 투박한 호텔도 가요. 호텔 잣대로 보니까 호텔이라는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가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은 상해에서 근무를 할 때 황산에서도 1시간 더 들어간 명청나라 시대에 만든 마을이 있어요. 그 안에 돼지여관이라는 그 명청나라 시대에 지은 집을 개조를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가면 뭐 투박하죠. 그 아주머니가 방 6, 7개 이제 운영을 하시고 샤워 시설도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침대도 딱딱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호텔에 대한 잣대를 모두 다 사글이 없어지게 하면서 오로지 그 느낌과 그런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사실 좋아해서 아예 나는 호텔 몰라라는 거를 네,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기 우리가 위해서. 보통 일을 잊기 위해서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네. 숙소에 딱 새롭게. 들어가면은 네. 이게 내가 지금 설계한 호텔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니까 그게 또 결국 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은 이젠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호텔 문 딱 들어가면은 오케이 가방 놓지 마 사진부터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도 찍었어. 그럼 그다음 인스타에 보면 뭐 되게 핫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막 가봤는데 정말 사진 찍기만 좋은 거예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가구 배치도 이상하고 공간 배치도 이상하고 차라리 그렇게 어중뛴 데 가자면 차라리 경치 좋은 산골에 정말 할머니네 집 같은 가는데 그런 집에서도 그냥 저는 자는 건 좋아해요. 여행이라는 게 호텔이 주는 어떤 기억도 있지만 전체 아우라가 주는 기억도 있거든요. 네. 그쵸. 대표님께서는 워낙 호텔 전문가시니까 호텔을 고르는 기준이 명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호텔이나 리조트를 많이 가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데를 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5성급 호텔을 먼저 가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은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팁 주실 게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콕에 간다. 그럼 방콕은 도시 여행이잖아요. 네. 대중교통이 가장 편하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럼 호텔이 가까워야 되니까 굳이 뭐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잠자리와 화장실이 편한 도시에 있는 그런 데를 저는 선택을 해요. 그게 뭐 굳이 럭셔리가 아니더라도 리저너블한 그런 가격에서 내가 편히 쓸 수 있고 그냥 아침만 먹고 어떨 땐 아침도 안 먹어요. 방콕 같은데 길거리에 너무 맛있는 게 늘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뭐 휴양지를 간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 그 대신에 방 밖에 테라스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데를 이제 보는 거고 만약에 역사적인 그런 기행 이제 체험 기행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벌 호텔이나 이런 데를 가기보다는 로컬 성격을 잘 녹아낸 숙소 출장은 방 작아도 좋으니까 어차피 방에 가서 잠만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업무 볼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제가 까다롭게 보는 게 뭐냐면 방에 헤어드라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1600 스피드 이상의 거를 써야지 빨리 말려요. 그것도 그 스피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이 아이디얼해요. 어떤 데 보면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1200, 900짜리가 있거든. 이거 들고 많이 말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는 드라이 민감해요. 숙소 예약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그 예약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또 가격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면 뭐 진짜 호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사이트가 본인들이 최저가 사이트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좀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른 이유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 회사가 얼마나 바잉 파워가 세냐에 따라
달라요. 도매가로 받는 거니까. 네. 잘 파는 데가 힘이 세겠죠? 그럼 더 싸게 가져오는 거겠죠? 이제 아니면은 사는 양에 따라서 아니면 더 빨리 사는 거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트라고 해서 OTA라고 그래요. 이런 아고다닷컴, 호텔닷컴 이런 것들을 저는 OTA 일단 가서 가격을 스캔을 쫙 해요. 그걸 한 다음에 되도록이면 호텔 가서 직접 예약을 해요. 그 홈페이지, 호텔 홈페이지요. 그러니까 OTA와 호텔 직접 예약 사이트는 전쟁 중이에요. 왜냐하면 호텔이 OTA에서 방이 팔리면 15에서 많게는 30%까지의 fee를 내야 돼요. 꽤 많이 내네요. 그러니까 호텔이 맨 처음엔 그거를 하다가 점점점 똑똑해지면서 아니 방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얘네들이 팔고 여기다 돈을 줘야 돼? 우리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똑같은 가격이나 아니면 5만 원, 몇만 원 더 비싸더라도 호텔 직접 예약이 여기 들어가면 포인트 누적. 그 다음에 뭐 조식 껴서 주는 데도 있고 네. 업그레이드 해주는 데도 있고 결국은 뭐 지금 익스피디아닷컴, 호텔닷컴도 포인트들을 누적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누적을 하면은 이게 가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포인트를 누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OTA에서 먼저 딱 스캔을 하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하는데 OTA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뭐 호텔닷컴, 야놀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 트립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은 워낙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립닷컴의 바잉 파워가 엄청나요. 항공권도 그렇고 호텔권도 그렇고 여기가 싼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개 하면은 트립닷컴에 가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엑스피디아닷컴에 가서 스캔을 딱 한 다음에 제가 찍은 호텔이 있으면 직접 예약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네. 호텔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한번 스캔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호텔 사이트에서는 로우 프라이스 개런티가 돼요. 근데 만약에 expedia.com에서 더 낮은 가격을 봐요? 그럼 얘기해요, 가서. 그럼 좀 내고가 가능한가요? 개런티를 해주니까 로우에스 프라이스 해갖고 안 그러면은 왜 오겠어요? 저 최저가 보상 이런 게 그냥 마케팅 용어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글로벌 호텔이 그 얘기를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송 걸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사기잖아요. 거짓말이니까. 네. 진짜 꿀팁이네요. 적극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저희가 가정을 해서 대표님이 주신 팁들로 이제 호텔을 착착착 예약까지 했어요. 근데 호텔을 쫙 갔을 때 어떤 걸 좀 유심히 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쓰신 책의 부제가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저돌적으로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너무 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책을 많이 읽다 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객실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라운지, 익제큐티브 라운지 같은 데서 음료수도 하루 종일 주는 데도 있고 뭐 티타임에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 데를 10분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라. 그래서 호텔에 어떤 공간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내 취향에 맞는 공간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은 호텔 컨시어지를 10분 이용을 하시라는데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호텔 컨시어지를 이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행을 가더라도 호텔 컨시어지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뭐 가장 맛있는 찐 맛집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를 이제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만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컨시어지가 있어서 호텔 컨시어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이 잘 가는 데를 알려줄까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세요 하고 했더니 거기도 완전히 그 찐 맛집인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이제 스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왠지 호텔 스파 서비스는 비싸고 별로 이용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럴 경우는 호텔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계약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지 샵에서 택시를 보내줘요. 택시비를 안 내고 택시를 타고 가서 마사지를 받고 거기서 또 택시를 불러줘서 호텔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시어지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맞아요. 정보들. 고급 호텔일수록 아니면 예약이 힘든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은 걔네들의 그 스페셜한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10분 그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라. 컨시어지 본연의 의무는 고객을 기억해서 내 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컨시어지 서비스가 아마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되지 않은 우리는 너무 다들 저기 샤이해. 샤이해서 괜히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맞아요. 같고 실험이 어떻게 예, 내가 진상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컨시어스 왜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 별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하나의 그 서비스니까. 네. 호텔 직원 인건비며 뭐가 다 녹아든 게 객실 가격인데. 근데 왠지 호텔 컨시어지에서 그럼 안 뭔가 될 그런 것 거를 같아요. 잘 그러니까. 물어본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면 각자 우리가 너무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강박이 네. 호텔에 관해서는 맞아요. 유독 많지 있어요. 않나.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상은 부리지 말되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요구할 건 요구하자라는 게 그냥 물어보세요. 호텔을 이용하는 숙박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건 사실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호텔이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호텔에 이제 적정 온도가 있어요. 항상 이 온도에 사람들이 온도가 되게 다 달라요. 내가 편한 온도가. 그러니까 뭐 21도에서 23도 사이에 레인지를 두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10초 내에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고 그 온도가 51도 내외로 55도인가 3도 이상으로 9분 동안 노출이 되면 1도 화상이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넣고 제대로 된 호텔은 객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눕잖아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안 때려요. 머리 부분을. 저희는 항상 치워요. 이렇게 발이나 이제 다른 부분. 그래서 에어컨의 그 출구 위치까지 저희가 다 봐요. 그런 디테일들이 예, 숨어 예, 있네요. 예. 사람이 가장 편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에 근거를 해서 회로도를 다 조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질문을 이제 슬슬 드려볼까 네.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호텔, 숙박업의 트렌드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럭셔리 호텔에 뭔가 이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많이들 쓰시니까 뭐 그런 현지 맞춤형 그런 숙소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더 늘어날지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약간 양극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럭셔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살아남은 호텔을 봤을 때 살아남은 호텔들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객단가가 다 올랐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네. 사람들이 고급을 지향을 하는 사람은 그 전에 소비 패턴을 깨버리고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자요. 근데 또 보시면 여행 세대들이 많으니까 MZ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효과적인 소비를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객단가가 뭐 15만 원 내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호텔들은 이제는 좀 살아남기 힘들고 확실한 성격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기 때문에 양극화가 좀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 객단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능력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좀 더 럭셔리 호텔이 다른 외국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 여행하는 거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방의 숙소에 대한 그 수요가 종전과는 다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숙박업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건설 자재비 폭등, 금리 폭등으로 잠깐 주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쪽이 앞으로 이제 한국 관광업이 살아남아야 할. 이제 사실 저도 테크니컬하게는 외국인인데 밖에 있을 동안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가는 초이스가 부산, 제주, 서울이에요. 맞아요. 안동도 있고 뭐 양양도 있고 그런 거를 외국인들은 사실 몰라요. 가고 싶어도. 그랬을 때 만약에 그쪽에 글로벌 호텔들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마케팅 채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익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 저기가 있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미래 가능성에 대한 거를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텔이 양극화가 되지만은 지방에도 많은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야기 들으면서 저 반드시 성공해서 포시즌스에서 이름 불리는 사람 돼야겠다. 저도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호텔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